안녕하세요. 지금 마실 차는 말차예요. 일본 말차고요. 사실 저는 말차를 아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. 말차를 마시면 종종 속이 쓰리기도 하고, 또 말차나 말차를 비롯한 녹차류들이 저에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가끔 궁금하고 또 다른 종류의 차가 마시고 싶고 어떤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싶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말차를 구입했었는데요. 다양한 다도구도 그렇고 다완들도 몇 개 구입을 했었는데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. 좋아하는 것은 소비가 빠른데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어쩐지 소비가 더딥니다.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더뎠고, 저 되게 좋다고, 저 되게 상품엔 말차라고 하는 것들을 구입하고 말차채도 구입하고 다양한 도구를 구입을 했다가 아 남줬어요. 말차도 버리고 다완들도 막 여기저기 주기도 하고 또 막 집에서 국그릇으로 쓰기도 하고, 물론 제가 고가의 다완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요. 이것은 사실 말차용 다완이라기보다는 보이차용 사발이라고 해야 될지 말차용 다완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다완이죠. 찻잔을 다완이라고 하니까 큰 찻잔. 근데 오늘 약간 오래 누워있는 것도 허리가 좀 힘들어요. 근데 뭐 약간 감기 기운인지 탓인지 자꾸 몸이 가라앉아서 자꾸 들어눕게 되니 쨍한 말차를 마셔볼까 하고 꺼냈습니다. 아침을 먹었고 든든히 먹었고 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본 다도는 말차 중심인데요. 다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. 참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번 구경은 하고 싶지만 배워보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냥 그 어떤 구경 관람 하는 재미는 클 것 같아요. 워낙 동작이나 형식적인 것들, 형식미가 강조되고 이렇게 아주 정말 조용하고 정갈하게 뭐 진행되는 뭐 이런 것들. 일본 소설을 읽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뭐 관련 영상을 본 적도 있고, 근데 실제 눈앞에서 이렇게 그대로 일본 다도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약간 뭐 경건하달지 숙연하달지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저의 목적은 말차를 어쩌다가 가끔 마시고 싶을 때 멀쩡하게 잘 이렇게 격부를 해서 마시고 싶다가 첫 번째입니다. 왜냐면 저는 잘 좋아하지 않아도 저희 주변 사람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. 가끔 맛있게 마시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. 이 말차를 우릴 때 뭐 저는 사실은 우리는 뭐 격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세요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. 왜냐, 제가 잘 모르거든요. 원데이 클래스 같은 수업을 몇 번 좀 듣기도 했는데 저는 잘 까먹고 적어둔 종이도 어딘가 잃어버리고 어디에 적었는지 자체도 잊어먹고 막 이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가르칠 만한 깜냥이 안 되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우리는
늘 그렇듯 제멋 제멋대로 나름대로 배웠어요.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. 이 다완이 그리고 말차용 다완이라기에는 작거든요. 근데 왜 이걸 자꾸 쓰게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쓰면 말차를 좀 덜 넣어도 돼 뭐 이런 마음이 드나봐요 제가. 그래서 조금만 마셔야지 이런 기분으로 자꾸 이 다완을 쓰게 됩니다. 목적이 그 정도라서 그런지 격불 실력이 늘지 않아요. 많이. 한동안 아주 많이 연습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. 말차로 매일 연습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뭐 말차 대용 말차로 나오는 쑥말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로 연습을 했어요. 매일같이. 그나마 그래서 이만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지만 역시 지금도 말차를 잘 하시는 분들이 격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제가 저거 틀렸네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. 다행히 저는 이 정도면 돼요. 아주 맛있고 아주 정말 막 잘 격불이 잘 된 말차는 맛이 다르거든요. 드셔보시면 알 수 있지만 격불이 아주 잘 된 이 말차가 가지는 뭐 고유의 맛, 얘 상품, 이 말차 상품의 차의 맛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격불을 하느냐, 누가 격불을 하느냐입니다. 격불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신 말차를 마시면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개거품처럼 나오지 않고 아주 고와요. 입자가 표면이 아주 곱게 그렇게 된 말차들은 쓴맛이 거의 없고 말차는 굉장히 쓰거든요. 왜냐면 찻잎 전체를 갈아서 만드는 거니까요. 물론 그 차를 재배하는 과정부터 다르게 일본의 경우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말차를 드실 때는 꼭 다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그 찻잎을 우려서 마시잖아요. 근데 말차는 찻잎 자체를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카페인이나 뭐 다른 여타의 성분들을 다 그대로 흡수돼서 좀 더 자극이 강하겠죠. 카페인이라든지 위 점막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들. 이럴 때는 적절하게. 일본에서 그래서 아주 단 화과자를 같이 먹잖아요. 와가시라고 하던가 뭐 이런. 저는 어제 외출하면서 사온 군밤 외출하면 종종 사옵니다. 자주 그쪽 거쳐서 오는 터미널에 파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잘 안 돼서 막 건더기가 있는 경우도 저는 있고요.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고 심지어 저는 백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도 거품이 남아 변명하려고 했습니다. 자, 그래도 뭐 남은 가루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거 보니까 끝까지 다 되긴 했었나 봐요.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하필 추워진 날 외출을 해서 그런지 콧물이 멈추질 않아요. 사실은 그래서 비타민 C를 확 충전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말차를 원했었거든요.
자, 그리고 동양 찻자리의 기본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? 동양 찻자리의 기본은 시작과 끝을 이 자리에 차 자리에서 모두 맺는 것이 정리하는 건데요.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설거지를 다시 해와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놓고,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아까 예언과 동시에 이렇게 잘 보관했던 것을 꺼내서 다구를 데피고 또 그것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게 예언이니까요.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마지막 아예 보관함에 넣어둘 때까지 다 끝내버리는 게 동양차의 기본입니다. 앉은 자리에서 모두 끝내는 것. 다른 데로 설거지감을 가져가서 어디서 딸그락딸그락이 아니고. 그래서 일본 차 역시 이건 사실 제가 백비탕용으로 산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백비탕 누가 그러시더라고요. 백탕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. 저 지금 오랜만이라서 얘는 한번 씻어왔거든요. 너무 온도가 낮으니 얘를 씻어야 되잖아요, 이제. 근데 씻는 거 말고도 그 말차는 워낙 진하기 때문에 물론 아주 잘 격불이 잘 된 아주 고급 좋은 상품의 말차를 아주 잘 된 격불로 마시면 쓰고 떫은 맛, 쓴맛, 특유의 쓴맛이 훨씬 거의 없습니다. 고소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말차는 대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백비탕이라는 걸 마시는데요. 이게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구입할 때는 그냥 한국 백자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것보다도 딱히 조그맣고 너무 귀엽다 뭐 이런 기분으로 심지어 다른 다관들도 거의 없을 때 샀거든요. 백비탕은 다완과 다구를 세척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찬물을 마시거든요. 마치 스님들 공양하실 때 그 공양 사발에 마지막에 물 부어서 이렇게 휘휘 둘러가지고 드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쪽이 그 아주 연하게 우려진 녹차나 이쪽과 가깝기 때문에 섬세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확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지금 코도 막히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차도 격불이 나쁘지 않게 돼서 제가 나쁘지 않다는 기준은 원래 격불이 예쁘게 곱게 된 걸 유화가 곱게 폈다 그러고 가운데가 약간 봉긋하게 솟아오른 걸 뭐라 그러고 이런 게 있거든요. 표현들이 있거든요. 저는 그게 아니고요. 뭉친 거 없고 그것 막 덩어리져 있는 것 뭉치고 덩어리져 있는 것들 없고 끝에 막 남아 있는 것들 없고 깨끗하게 된 상태를 저는 잘 됐다고 해요. 기준이 그 정도라. 그리고 이걸 일본 다도는 완을 어떻게 쥐고 또 잔을 감상하는 것도 있대요. 마시고 잔도 이렇게 감상을 하고 이런 게 있나 봐요. 저는 일본 다도와 친해지기는 어렵고 지나치게 요식행위를 거부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콧물은 줄줄 나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다가 마지막
물까지 한 잔 더 마실 거예요. 너무 많은 뭐 어쩐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저의 경우에만 백비탕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더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. 이유는 따뜻한 물 한 잔 더 마시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식을 저는 못 먹겠거든요. 그래서 얘를 먹으면서 마실 음료가 필요해요. 저에게는. 근데 백탕을 마실 때까지는 차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맛을 봐야겠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인지 못 먹겠더라고요. 주전 부리를 잘. 제가 다른 평소에 다식과 차를 함께 할 때도 꼭 차를 최소 얼마 이상 마신 다음에 먹잖아요.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책을 저는 웬만하면 외출할 때 책을 들고 다녀요.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인데요. 성격이 급해서 시간이 늦는 걸 사실 굉장히 싫어해요. 그래도 많이 늦더라고요. 갈수록.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게으름과 변명으로 그러면서 많이 늦는데 시간이 늦거나 남는 시간이 생기잖아요. 특히 뭐 터미널에서 좀 기다려야 된다거나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거나 뭐 의외로 일찍 도착해 버려서 뭐 이렇게 뭔가 시간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늦게 되어서 뭐 시간이 남는다거나 이럴 때 그런 시간들 때문에 제가 짜증을 내는 게 싫어요. 얼마 전 외출 같은 경우는 그랬던 거죠. 도착했는데 차 시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도착을 했는데 그 차가 매진이었어요. 다음 차를 타야 됐어요. 그래서 갑자기 한 10분, 20분 그러니까 티켓을 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지나갈 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을 잡고 갔는데 갑자기 40분, 50분 이상이 비어버린 거죠. 그럴 때 책이 있으면 좋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읽고 있던 책이에요. 왜냐, 새로 시작하는 책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되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읽고 있던 책은 약간 좀 소란스러워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내용에서 다음 내용을 이어붙이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조금 더 쉽게 몰입합니다. 간단한 뭐 진동 알람 같은 걸 해놓고 읽으셔도 되고, 그리고 어디를 갔어서 누구를 기다릴 때도 막 시간을 계속 보면서 뭐 약속이 늦네 안 늦네 막 이렇게 짜증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싫어요. 제가 전전긍긍하고 짜증내고 막 계속 막 초조해하면서. 그래서 그 시간이 누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 나 그냥 책 읽고 있었으니까 딱히 상관없는, 나는 그 시간을 오히려 집에 있으면 이것저것 하다가 책을 못 읽었을 텐데, 혹은 뭐 다른 걸 했으면 이것저것 하다가 책을 못 읽었을 텐데, 그 사람이 좀 늦은 덕분에 아니면 내가 좀 일찍 도착한 덕분에 차가 연착한 덕분에 책을 좀 읽었어요. 그럼 그걸로 되거든요. 저의 경우는 그 덕분에 짜증이 나진 않아요. 시간이 갑자기 생겨버린 시간,
날려버리는 것 같은 시간들에 짜증이 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이 읽었고, 그래서 결국은 집에 와서 뭐 뒤에 남은 부분을 읽었더니 다 읽었어요. 자,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이 먼저 나왔는 것 같아요. 마티네 끝에서라는 라노 게이츠르의 마티네가 맞나? 예, 소설이 있거든요, 집에. 근데 그게 너무 의외로 좋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은 약간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. 아, 이거 좋네. 까지는 약간 아쉬워요.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저의 약간 가치관과 부딪히는 이거 인정하기 어려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때문일 테고, 뒤로 가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납득이 된 것 같아요. 그래 나쁘지 않아, 괜찮은 것 같아. 게다가 해피엔딩 뭐 이렇게 간만에 해피엔딩 뭐 이런 기분이어서 즐겁게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.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고 콧물도 훌쩍거리지만 몇 표시된 몇 부분을 조금 읽어볼까요?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본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. 그랬다가는 정신이 이상해지겠지. 어느 때라도 어떤 장소에서라도 뭔가를 보는 대신에 다른 뭔가는 못 보게 돼. 그건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야.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볼 수는 없어. 그렇다면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내보이도록 해야지. 누구에게나 빛이 닿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.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빛이 닿는 부분만을 보게 돼. 개 중에는 그늘 부분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야. 나카무라 구미의 가장 멋진 부분을 빛에 드러나도록 하자. 그늘진 부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. 꼭 그늘 속에 뭔가를 말하고 싶다면 그때는 나한테 얘기하면 돼. 이렇게 항상 곁에 함께 있을 테니까.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나의 그늘을 드러내고 함께 해줄 사람. 저는 그렇거든요. 그늘이라는 것은 어두운 부분이잖아요. 어둡고 괴로운 부분.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드러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 물론 상대와 나의 관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일 만한 상대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삶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무엇을 괴롭거나 힘든 고백이나 뭐 이런 하소연을 했을 때 뭐 동정을 받거나 뭐 이런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.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? 그것은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심각하게 느끼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힘들었겠다, 너무 고생했겠다, 너무 아팠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을
괴롭고 힘든 얘기를 꺼낼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서 조금은 정리가 되고 있다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,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어떤 동정어린, 과한 동정어린 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왠지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. 이제 나는 괜찮은데 그런 말을 들으니 왠지 더 힘들어야 될 것 같고, 더 괴로웠어야 될 것 같고, 괜찮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렇다고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별거라고 너는 뭐 어쩐다,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또 나의 어떤 심적인 아픔이나 고통이나 갈등들이 폄훼되는 것 같아서, 그것도 그래요.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. 적절한 반응. 근데 그 적절한 반응은 연기하고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, 어쨌든 그 사람의 성품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면 알고 싶어집니다. 궁금해져요. 이건 왜? 저 사람은 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? 어째서 저렇게 했을까? 저 사람이 저러면은 과연 뭐 어떨까?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죠.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, 보면서 뭐 깨달아 가기도 하고. 그리고 아는 만큼,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저렇게 했을 수 있겠구나, 저랬을 수 있겠구나를 이해하게 돼요. 비단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. 좋아하면 알게 되고,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돼요.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 상대가 귀엽거나 사랑스럽게 느껴지죠. 이게 순서가 약간 뒤바뀔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갑니다. 순간적으로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시각적인 어떤,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반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궁금해지죠. 상대가 궁금해지고 알게 되고,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고, 이해하는 만큼 가깝게 느끼는 거죠. 이게 그 이해한 만큼 수용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. 그 대상에 대해. 차도 역시 마찬가지라서, 책도 마찬가지.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안다는 게 전부를 안다는 것도 아니고, 이해한다는 것 역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알고 좋아하고 궁금해하고, 이런 것들이 서로 뒤엉켜서 같이 굴러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가 이렇게 삼천포로 흘러갔죠? 특히 삼천포 같은 느낌인데, 어쨌든 그늘을 드러낼 수 있는, 내가 그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야만 빛을 밝은 부분 역시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것이 없이는 나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가만히 서 있으면 빛을 받는 부분, 그늘진 부분이 있어요. 그늘진 부분을 드러내고 봐줄 사람이, 함께 돌볼 사람이 없다면 이 빛을 받는 부분이 부분을 보이고 싶어지는 마음도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나한테 그런 게 존재했다는. 왜냐면 이게 자꾸 혼자 가지고 있다 보면 자꾸 되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. 부풀어 오르고 나를 잠식하는 것처럼. 그래서 이 그늘진 부분, 어둠의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 말은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,
그런 대상들이 많다는 것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서로 신뢰를 쌓아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. 그거는 일종의 그 주춧돌 같은 것 같아요. 뿌리 잘 박혀 있고 단단하게 뭐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. 어둡고 뭐 그 괴로운 부분이라도 잘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 그늘이 위에 있진 않잖아요. 아랫부분이 잘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윗부분은 괜찮습니다. 여기서는 빛을 먼저 말했지만 저는 그늘 속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기도 이 문장도 되게 좋았어요. 아이라는 신께서 왼쪽 다리를 걷어갔다는 그녀의 말을 그때 처음으로 듣고서 그런 잔혹한 신이 다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.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 시련이기 위해서는 과연 그것은 악마가 아니라 신에 의해서 주어져야 할 것이다.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. 이건 재밌죠. 우리가 닥친 고난과 시련이 악마가 준 것이라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에 별 의미가 없다는, 이걸 극복하면 다음에 어떤 희망과 거기에 대한 극복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어떤 다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시련이 신이 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에 준비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된 것에 대해서 믿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. 신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겠죠. 다 내 탓이래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읽고 조금은 아쉬웠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밤을 하나 더 먹고 이제 미지근해졌으면 물 한 잔 더 마시면 약간 다람쥐가 된 기분이네요. 찻자리를 정리할 것입니다. 이렇게 말차 전용으로 사용하는 탁원들이 있어요. 저에게는 남들은 흰색으로 막 진짜 정갈하고 수도 나있고 막 이런 걸 쓰는데 저는 더블 거주 원단, 이중 거주 원단으로 끝에 마감 처리만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. 그 중에는 행주로 쓰는 것들도 있고, 얘는 이렇게 말차용으로만 따로 빼두었어요.
모든 다구가 그렇지만 내부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. 뜨거울 때 이렇게 딱 하면 잘 그거 되는데 전 이미 너무 식혀버렸죠. 책 읽느라고. 이것도 말차용 차씨를 보관하는 통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도자기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엎어놓는. 왜냐면 얘가 점점 사용할수록 좁아지거든요. 좁아지면 격불이 잘 되지 않고 그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데 저는 그것도 성가셔서 그냥 이렇게 둬요. 사실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두고 다 마른 다음에 찻장에 집어넣죠. 찻장이 저 있거든요. 아주 근사한 찻장은 아니지만 찻장에 집어넣고 다 마른 다음에, 왜냐면 여기 이것도 나무 재질이라 대나무거든요. 그냥 꽁꽁 싸매서 어딘가에 집어넣으면 말리지,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썩겠죠. 당연한 거잖아요. 다 말려서 깨끗하게 닦고 다 말려서 넣어두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그래도 아까 좀 약간 해롱해롱하던 정신이 말차를 마셨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깨어서 중얼거렸다고 그런 건지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. 약간 좀 약간 좀 정신이 수습이 됐으니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또 오늘의 어떤 주어진, 아니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 또 할 수 있겠죠? 약간 아직도 상태가 수상하지만 이렇게 차 한 잔과 더불어 쉬기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도 하고 차가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차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얻으시길 바랍니다. 딱 한 가지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가볍게도 무겁게도 근사하게도 대충 그것 때문에 쉼이 되기도 하고 각성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차를 즐기실 수 있게, 단순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